근데 자꾸 익숙해지면 좀 낫겠죠? 답을 제가 이거 10번 정답은 1번이고요. 11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말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자, 앞에 했던 개념이 어려운데 어떡하나? 더 어려운 게 남아있는데, 이게 원래 이 단원이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적정 단원이 실력이 되면 다 쉬워. 근데 적정 수준이 안 되면 항상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앞에 3을 딸 걸, 그리고 적절하게 그게 됐는데 좀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집에서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래서 내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돼서 어느 수준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럼 다 쉽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적정 수준 될 때까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단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은 3월 달에도 제가 이거 단원을 하면서 3, 4월에도 기출문제 푸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만약에 풀려고 노력했는데 기출문제 안 풀려서 고통을 겪었어. 그러면 오늘 수업을 받거나 내일 특강을 받으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편안히 3월달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면 오늘 수업 받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럼 오늘 수업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는 건데 이번 순환이 지나서 7월달 되면 해결이 돼요. 한 번 더 들으면.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 되는 것도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지 대단히 심오하고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자, 41쪽 볼 거예요. 자, 41쪽. 요 개념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자, 41쪽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요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런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할 여유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초반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의 목적은 뭐냐?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잘 풀어보자. 뭐 그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이제 요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또는 한쪽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변화했어. 예를 들면 수요가 완전 털리고 공급이 증가다. 이런 것들이에요. 요럴 때 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요때 우리는 외워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외웠었냐 하면은 요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가격이 있었죠. 여기에는 양이 있었는데 옛날에 했던 거 3월달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때 완전 탄력은 뭘 만난다? 가격이 불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을 만난다? 양이 불변. 이렇게 하나를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 위아래 가지고 해결했다. 그죠? 요런 개념. 자, 그러면 요게 우리 교재 41쪽에 밑에 쪽에 9번에 1번, 2번이 요거예요. 1번, 2번이. 자, 요거에 관한 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바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42쪽에 예제 봅니다. 예제 보시면 수요는 뭐라고 나와있죠?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나요? 공급에서 이때 우리는 P, 가격과 Q, 양의 변을 알아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걸 말한다 그죠? 요때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얘를 먼저 생각하세요. 완전 탄력. 완전 탄력 뭘 만나죠? 가격이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증가는 아래 위인데 이거 가격은 했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만 하면 돼. 양이 올라갔다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답은 뭐죠? 가격은 불변, 양은 증가.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푼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게요. 이때 우리는 P, Q의 변화를 알아낼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뭘 만나죠? 양이 불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3월 강의를 들으시라 이 말이죠. 왜 설명을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됐고 수요 증가는 위인데 양은 여기서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만 하면 됩니다. 가격은 올라갔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 이게 답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뭐냐? 41쪽에 3, 4번은 뭐냐?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요 개념은 뭐냐? 여기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 탄력이 아니고, 수윤하고 공급 한쪽이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이 아니고, 수윤공 한쪽이 비탄력이에요. 한쪽이 탄력, 비탄력일 때, 여기와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럴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런 내용이었죠. 요때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자, 변화가 그래요. 하나는 더 많이, 하나는 덜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이때 덜이 요거랑 같다 그랬잖아. 여기. 즉 뭐냐? 비탄력의 양이 불변이고 덜이야. 탄력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고 덜이야. 기억나죠?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볼게요. 넘겨가지고 우리 예제 2개가 있습니다. 42쪽에 예제 두 번째 거 봅니다. 첫 번째 거 밑에 거 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여기는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때 우리는 P, Q의 변화를 알아낼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수요가 탄력입니다. 그럼 생각해야죠. 뭘 만나죠? 가격이 불변이고 덜. 여기서는 불변이고 여기서는 덜.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만 양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하나만 양은 덜이가 되는 거예요. 덜이면 얘가 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더, 하나는 덜이니까 이런 다음에 공급 증가를 생각합니다.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아래, 위. 이게 답이에요. 가격은 덜 하락하고 양은 더 많이 증가하는 게 답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마저 풀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볼게요. 공급이 이제는 뭐냐?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때 우리는 P, Q, 가격과 양의 변화를 알아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지금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를 생각하죠. 뭘 만나죠? 양이 불변이고 덜이야. 양이 불변이고 덜. 양의 덜. 가격은 더. 이러는 다음에 수요 감소니까 어떻게 되죠? 아래. 이게 답이에요. 가격은 더 하락하고 양은 덜 감소한다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 요거는 요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요렇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요걸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요렇게 다 안 물어봐요. 다 안 물어봐. 포인트만 확인한다. 포인트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는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이게 즉 여기서 가격만 확인하지 양까지 확인하지 않은 이런 데도 잘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이런 거 접목할 방법이 없을까? 그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은 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에 대해서 양이 많이, 비탄력은 가격에 대해서 양이 조금. 결국은 많이가 더고 조금이 덜이라. 여기서 그럼 다시 탄력적이란 말은 양이 많이.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그렇죠? 비탄력은 양이 많이.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탄력은 양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헷갈린다. 그죠? 다시. 탄력적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의 변화다? 양.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 양이 많이. 그럼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탄력은 양이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거 뭐 탄력을 보는 거예요. 탄력. 탄력적이란 말은 양이 많이. 가격은 조금. 가격은 조금. 틀렸네. 더 했으니까.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물어보면 그때 하는 거지. 그때 하면 되는 거죠. 그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 그만 말했듯이.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탄력적은 양이 많이, 비탄력은 양이 조금. 이건 계속 이야기했잖아. 다시. 탄력적은 양이 많이, 비탄력은 양이 조금, 가격은 반대. 끝.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 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왜 처음부터 이 말 안 했어요? 처음부터 이 말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달성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다. 달성 개념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요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프린트물의 12번을 볼 거예요. 자, 12번 보시면 여기에서 죄송한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제가 문제 만들 때는 안 그랬는데 풀다 보면 잘못 넣었어요. 3번에 수요에 가해탈수 완전 비탄력인데 B자가 빠졌어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 그렇죠. 이걸 이리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문제, 제가 예를 만드는 문제일 때는 이렇게 B를 넣어놨는데 타이핑하면서 빼버렸어요. 12번에 3번입니다. B를 집어넣으시라고요? 자, 볼게요. 12번 봅시다. 1번. 공급이 완전 탄력입니다. 자, 생각할게요. 완전 뭘만 하죠? 가격이 불변이죠? 오른쪽에 봅니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요것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사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때는 요 포인트만 가지고 딱 넘어갑니다. 2번. 공급의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 수직이죠. 3번. 수요의 가해 탄력성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 자, 생각합시다. 완전 비탄력 양이 불변이죠. 오른쪽 봅니다. 그 양이 고정되어 있다. 불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철저하게 물어보는 사례도 있지만 탄력성의 개념을 물어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푸는 느낌보다도 약간 탄력성의 개념 이런 식으로 문제 나는 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 찾아가면 됩니다. 4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 밑줄. 탄력적이란 말은 양이 많이, 비탄력은 양이 조금. 다시 탄력은 양이 많이. 그럼 가격은 조금. 봅니다. 가격은 더 크게 틀렸죠. 더 크게 하면 덜이잖아. 덜. 작게잖아.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끝.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에서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은 양이 조금 가격보다 양의 수요량의 변화가 더 작다 맞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쌤 시험 문제 어떻게 넘어가죠? 12번 같이 나와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사례도 존재를 하긴 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례보다 12번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요게 적응되도록 훈련하시면 되는 거라. 아셨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고 좀 줄여서 내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프린트번호도 끼워 놓으시고 이제 어려운 거는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웃으면서 공부합시다. 자, 저랑 같이 한 2시간 반 정도 저번 주까지 하면 3시간 정도 수요공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해서 저번 주 마지막부터 오늘 지금까지의 이 개념이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풀려요. 계산 이론이.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자기 약간 붙여서 복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되고. 자, 이제 42쪽에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부터 이제 간단하니까 편안하게 밑줄만 끄고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며 주거용 건축 경기의 중심이 된다. 밑줄.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죄송. 부동산 경기는 주, 상, 공 등 여러 개의 부문별, 지역별 경기 변동의 가중평균적인 성격이 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 부동산 경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다가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용과 상공업용 경기가 일정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상공업용은 일반 경기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공장도 열심히 돌아가고 장사도 잘 되겠죠?
상업용 이게 매장도 막 늘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넘어요. 그런데 주거용은 요거보다 좀 뒤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요거의 가중 평균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부동산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왜?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포괄적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이게 포함되는 경기지만 이 모든 걸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주거용 경기를 일단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중개사무실 오픈했어요. 여러분이 중개사무실 오픈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공인중개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부동산 경기 좋냐 안 좋냐를 전국적으로 안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내 사무실 앞에 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같은 매매가 많으면 나는 경기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죠. 좁은 에서는 주거용 건축 경비를 말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밑줄입니다. 3번은 참고적인 거 보고 넘어가고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다성기간 동그라미. 다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편이 있다. 다성기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어떤 행동을 계속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해요. 그럴 때 야 너 다성에 젖었구나 이런 말을 쓴다 그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하던 일이 계속 있으면 계속 그대로 해.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걸 다성기간 다성이라고 말하는데 자 내가 우리 회사가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경기가 좋다가 공정이 한 80% 완공됐는데 경기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80% 지금 진척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포기할까요? 80% 완공했는데 이게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예, 끝까지 갑니다. 완공을 해서 반값이라도 분양을 해야 어떻게 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도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다승계를 킨단 말이에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거기 밑에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5번 우경사 비대칭 밑줄. 이거는 뭐냐? 부동산 경기가 오르막 내리막 하는데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릴 때 훅 이렇게 돼요. 즉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아니고 오른쪽이 훅 떨어져요. 우경사 오른쪽 경사 비대칭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훅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도록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기역 선행지표, 니은 동행지표, D거 후행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가 착각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지표는 뭐냐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 우리 사무실 앞에 현재 지금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이거 택지를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택지 분양은 어떻게 하느냐? 경북개발공사 또는 대구개발공사가 일반 소비자에 분양합니다. 우리하고 상관 있나요? 우리 그래하고 상관 있나요? 없잖아. 또 개발공사가 분양하고 있다니까. 경북개발공사 또는 대구개발공사가 일반 그 택지를 그러니까 집 수요자에게 택지를 파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럴 때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조만간 이 수요자가 집을 지었어. 그럼 세를 놓지 않을까? 그럼 좀 있다가 우리 경기가 좋아지겠다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선행지표입니다. 허가량, 택지 분양, 건축자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행지표는 같이 갑니다. 착공, 거래. 선생님 착공은 선행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공사 착공하자마자 바로 뭐 하죠? 분양하잖아. 그 분양금 매매 있잖아. 그 동행지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지금입니다. 후행은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호갱기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요거 밑줄 설명은 뒤에 있는데 자,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분양 실적, 그 다음에 건축량, 매매 실적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떨까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래요. 경기 좋으면 가격이 높아요. 반드시 거의. 그런데 가격이 높다고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부동산 경기에는 가격, 분양 실적, 거래량 여러 가지 모든 가 반영되어서 경기가 나와.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또 여기 보시면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높죠. 경기점 가격이 높은 건 맞아. 그런데 요 시점 해볼게요. 요 시점은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요때 가격은 일단 높잖아. 높지만 경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서서히 공실이 많아져. 서서히 분양이 안 돼. 서서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높지만 좀 이따 떨어질 거야. 이걸 경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다고 경기 좋단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순환하는 경기 변동. 여기는 좀 말을 빨리 해도 괜찮겠죠? 더 빨리 할까요? 그건 싫고. 여하튼 그런 느낌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초반에서는 제가 말을 천천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 이게 좀 이게 진대의 문제풀이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좀 말이 빨라져. 좀 그래져. 근데 빠른 걸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꼈구나. 느끼지 못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말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라. 그러면 말이 빨라도 빠른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좀 빠르다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여하튼 그런 느낌으로 43쪽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순환하겠죠? 이때 중간점을 기준으로 낮은 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죠? 회복이라고 말하죠. 더 좋아집니다. 뭐라 그러죠? 상향이라고 말하죠. 정점 찍습니다. 내려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후퇴. 더 안 좋아지면 하향. 자, 저점 찍고 다시 회복, 상향, 후퇴향이 반복이 됩니다. 이때 이 올라가는 분위기. 올라가 분위기에서는 매도, 매수 누구? 매도가 되죠. 올라갈 때 매도가 됩니다. 내려올 때는 매도, 매수 누구? 매수가 됩니다. 이게 약간 포인트가 있었다, 그죠? 이게 뭐냐? 올라가는 분위기잖아. 쑥 내려오는 분위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상한, 하한은 반대입니다. 올라갈 때는 반대로 뭐죠? 하한가. 내려올 때는 반대로 뭐죠? 상한가. 이게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매도, 매수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어요. 매도자가 오케이 하면 거래가 바로 이루어져요. 밑에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반대로 된단 말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 가격은 언제나 이 시점에 지나보면 언제나 낮은 가격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한가란 말 씁니다. 이걸 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 매수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올 때는 매수, 상한한 올라갈 때는 한, 내려올 때는 상. 이것만 딱 암기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43쪽에 볼게요. 1번 회복시장 밑줄. D끝 끝에 하한선 동그라미. 리얼 중간에 매도자 동그라미. 여러분이 동그라미 한 게 뭐냐? 요거 동그라미 한 겁니다. 요거. 상향시장 밑줄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44쪽에 메뉴에 D끝 끝에 하한가. 리얼 매도자 동그라미.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후퇴시장 밑줄 D끝 끝에 상한선 동그라미. 리얼 중간에 매수자 동그라미. 여러분이 한 게 뭐냐? 요거 표시했습니다. 하향시장 밑줄 D끝 끝에 상한선. 리얼 중간에 매수자 동그라미. 선생님 다른 거 설명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올라갈 때는 건축허가 실적도 많고 그 다음에 분양도 잘 되고 공실도 없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대 개념. 이런 것들 말 안 해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안정시장 밑줄. 기역 끝에 별도의 국면 밑줄. 자,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왜? 안정시장이 요 다음 5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 부동산 경기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이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부동산 경기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반복되지. 안정은 순환 국면이 아닙니다. 별도 국면이라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시장은 뭘까요? 이거는 안정시장은 경기 영향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많이 안 올라가. 왜? 이미 가격이 높으니까. 내려올 때 많이 안 떨어져요. 왜? 위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니은에 도심의 입지가 좋은 위치가 좋은 소형 점포 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안정시장을 말합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 나중에 보면 막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뭐 15억 떨어졌다 막 그래요. 서울에. 10m 떨어졌다 그래. 그게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위치가 좋은 서울 강남의 재개발 대상 아파트 위치 좋은 거는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1억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미 높기 때문에 올라가도 많이 안 올라가요. 이미 높기 때문에. 이미 최대치가 반영이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치가 좋은 아파트라든지 소형 점포를 우리는 안정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밑줄만 긋고 넘어갈 겁니다. 5번, 1번 장기변동 밑줄 50년. 50년의 큰 변화. 이걸 우리는 장기변동이라고 합니다. 2번 무작위변동 밑줄. 요거는 자연재해 정부정책 밑줄.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변동. 이걸 우리는 무작위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밑줄. 계절만 되면 나타나는 변동.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겠죠?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밑줄만 긋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어려웠지만 지금도 시험에 잘 나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우리는 거미집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것도 아주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겁니다. 거미집 이론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에치겔이 주장한 이론으로 공급의 시차 동그라미 시차를 고려한 균형의 변동 과정을 동태적 즉 동태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낸 거죠. 형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거미집 모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거미집 모형에 포인트가 있었네요. 거미집 이론, 거미집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요게 언제나 어느냐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죠. 그런데 수요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공급이 지금 뭐라 그랬죠? 시차. 시차라는 표현을 둘러서 애둘러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급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급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라. 즉 공급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앞에 배웠죠. 별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달력. 기니까 이거 뭐란 말일까요? 비달력이란 말이에요. 즉 이거는 거미집 모형이 왜 생기느냐. 거미집 모형은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거지. 왜?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동산은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요. 아까 제니시스 같이. 그러다 보니까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거죠.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이 거미집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앞에 배웠던 요 달성을 풀어볼까요? 하기 싫어도 할 거야. 자, 요거 개념 볼게요. 수요는 증가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입니다. 자, 볼게요. 비탄력은 양이 많이 작게. 양이 작게. 가격은 많이. 그렇지. 가격 많이. 수요 증가하면 더 올라가고 수요하면서 더 떨어진다 이 말이지. 가격이 급등급락하는 게 뭐냐? 요 내용. 공급의 시차, 생산에 소요되는 길다. 이거는 비탄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결국은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 3, 4, 5를 6 읽어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거미집 모형이 왜 생기느냐? 공급의 비탄력 때문에. 즉 공급의 비탄력성 생산의 소요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밑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수요량 밑줄. 기억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밑줄. 니은 2번 발산형 밑줄.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 밑줄.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걸 우리 암기했죠? 어떻게 암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따라합니다. 수탄수. 무슨 말이죠?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량. 또 뭐였죠? 공탄발. 뭐라고요?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량. 이것만 외우시면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대부분 문제의 정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량.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량. 그걸 우리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수요가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죠. 근데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죠. 기억나요? 탄력 완만히. 그죠? 요건 즉 지금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요거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을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프린트본의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14번 먼저. 14번, 15번을 볼 건데요. 12,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프린트물에. 이제 앞으로 요약집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이 끼워 놓고, 그래서 요 묶음을 요약집에다 끼워 놓고 다니시면 돼. 아셨죠? 항상 끼워 놓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 관계되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론이 이렇게 된다는 걸 빨리빨리 해결할 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요것만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1, 2, 3월 달이나 4월 달 요때 우리가 기초반이라고 말하잖아요. 요때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력이 맞춰져 있어요. 이 내용이 뭐다? 이게 적절히 이해하는데, 즉 기초반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넘어는 5, 6, 7, 8은 결국은 이해를 하면 뭐해? 문제 못 푸는데. 이걸 이해한 걸 문제로서 푸는 게 가장 주안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특강도 그렇고 우리 한 이 수업도 그래요. 이것도 항상 이론을 배우고 지금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문제 나올까? 이게 어떻게 문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게. 그래서 지금 수업도 요약집 보고 프린터 보고 물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뒤에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로서 적용하는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요 이론을 배웠어.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해 보이는 거 같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하는 특강도 나온 김에 내일 특강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단원을 내일하고 다다음 주하고 단을 4개씩요. 개로의 단원이 몇 개 있죠? 8개. 너무 어려운 걸 물었구나. 단원 8개 있어요. 그 중에 4개, 4개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요것만 하고 이제 진행할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자, 지금, 나는 집에 가서, 오늘 토요일 가서 개론 공부해야지. 그러면 딱 집에 가잖아. 그럼 딱 앉았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 기본서를 꺼낼 거야. 기본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내용이. 제가 계속 말했던 거는 공부를 작게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강조했는데 너무 깊게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요게 아까 말했던 우리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달리피달 이 계산을 이런 거 요까지 2바닥 설명하고 있어요. 지문 하나 나오는데 꼴랑. 지문 하나 나오는데 단독 문제도 아니야. 하나 가지고 2바닥씩 막 설명이 나와. 너무 이거 여러분 쫙 읽고 이해하려면 한두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물론 중요한 거 맞긴 해요. 그렇지만 잘 나온 거 맞지만 너무 투자 기간이 많다는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양을 줄이는 요령을 몰라. 이게 여러분 딱 집에 갔다 볼게요. 내일이 만약에 내일 모레가 모의고사야. 그럼 집에서 개론을 풀어봐야지 생각하지 않을까? 공부해야지. 공부하라는 자신감은 뭔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딱 좋다 그러면 기본서 요약집이다. 요약집 어디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지. 왜? 중요한 게 처음에 있는 게 아니거든. 중요한 것부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단원 있으면 4개 단원 할 때 제가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해요. 왜? 요 단원이 중요하니까. 첫 단원이 총론이죠. 요건 30분만 끝나. 그러면 우리 다음 수업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투자예요. 수업을 6시간 하면 3시간 요구할 거예요. 나머지는 요거 1시간씩. 그 다음에 뒤에 다다음 주에서 중요한 바는 뭐죠? 요거 3시간이에요. 요게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경제 어려웠잖아요. 에이 좀 지나면 안 그래요. 결국은 요거. 요게 분량도 많아요. 문제가 여기는 6에서 7문제 나오고 여기는 7에서 8문제 나와요. 요것만 하더라도 요 두 단어만 하도 10몇 개가 나와요.
전체 30~40% 분량을 차지합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양이 요게 커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공부해.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부터 하는 것 자체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나중에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 공법을 공부해도 공법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해. 괜찮긴 한데 공법이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 모의고사야. 어쩌면 공법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우 나 다음에는 너무 양은 많은데 그냥 개발법만 공부해볼까? 정비법만 공부해볼까? 주택법 공부해볼까? 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전부 다 하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번 만약에 모의고사 있다. 다른 거 괜찮아. 난 이 두 단어만 할래.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모두 달라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단어를 이렇게 위주로 해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충실한 거죠. 이렇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저 자료 복사가 끝났는데 왼쪽에는 이론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문제가 있어요. 요게 요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5, 6월 달이나 4, 5, 6월 달에 여러분이 공부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론을 배웠어. 이게 문제 어떻게 나와?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 봤을 때 느낌 보긴 봤는데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걸 적절하게 양을 줄여서 암기시킨 다음에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그래서 이제 내일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얘가 이론을 아주 빠르게 정리합니다. 오늘보다 더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잠깐 풀 시간을 줘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겠죠. 금방 배웠는데 막 몰아지진 않지 않을까? 푼 다음에 풀이해서 요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본 수업까지 우리 기본 하는 것이 선물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데 약간 거들어주는 느낌. 그렇게 해서 효익을 높이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중량을 빨리 다루어서 내가 50, 60을 빨리 만들자라는 게 특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초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좀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좀 지겹다 그죠? 끄떡끄떡한 사람 이름 적어 놓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지겨울 수 있지만 그게 내가 효익을 높이는 효익. 효과적으로 공부할 방법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지금 수업은, 지금은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해된 걸 문제를 해결한다. 이론을 문제를 푸는, 언제나 요 관점, 그러니까 요 시기에서 요 관점, 요게 되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저 볼게요. 14번에. 1번 봅시다.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뭐가 탄력성이 크죠? 수요. 그럼 수렴액이 되겠죠? 수탄수니까.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나 장기적으로 균형. 반갑죠? 처음에 어렵습니다고 개론의 원리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3번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변화하나 공급은 일정 기간이 지난 시간이 증가한 후에 변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사이 거미집 이론이죠. 공급의 시차. 4번 수요곡선의 기울기.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는 무시하세요. 마이너스는 몰라도 돼요. 무시. 마이너스. 왜냐하면 수요는 언제나 마이너스예요. 공급은 언제나 플러스.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수요선의 기울기가 0.5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1.2. 공급의 기울기네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1.2. 자, 우리는 이 둘을 보면서 탄력적인 놈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아까 걸 봅니다. 탄력적일 때 탄력성은 클수록 기울기는 작을수록. 그래서 뭐냐? 기울기 작은 거에다 표시할 거야. 둘 중에 기울기 작은 게 뭐죠? 여기다 밑줄. 요게 작다라는 말은 요게 뭐란 말이죠? 탄력적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결론. 탄력성은 큰데 기울기는 작은데 밑줄. 요게 탄력적인 겁니다. 자, 수요가 탄력이죠. 그럼 뭐죠? 수렴형. 근데 밑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거미집 모형은 수요 공급이 일정한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우리 그 요약집에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약집 46쪽에 볼게요. 요약집 46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용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라 수요 변동이 심한 상공업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거미지 모형은 상공업용이 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상공업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5번 지문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같이 나오는데 얘도 요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는 달성은 큰 데다가 밑줄, 기울기는 작은 데다가 밑줄. 왜 그렇게 달력이니까? 자, 그러면 15번에 A 볼게요. A 보면 수요 달력성은 1.5, 공격 달력성은 수요 달력성은 1.5, 공급 달성은 0.6입니다. 자, 달성은 큰데 밑줄이라 그랬죠? 그죠? 달성은 큰데, 크다 표시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큰데 밑줄. 요 중에서 어떤 게 달성이 크냐? 수요 달성이 크죠? 여기다 밑줄. 그럼 요거는 뭐죠? 수렴형이 될 겁니다. B. B를 보면 이제 기울기를 봅니다. 수요선의 기울기는 1.2고요. 공급의 기울기는 0.8입니다. 기울기는 작은데 밑줄이죠? 기울기가 작을수록 달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8에다가 밑줄. 됐나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A는 수요의 달성이 크기 때문에 수렴형이고 B는 공급의 달성이 크기 때문에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몇 번? 이렇게 시험 잘 나오냐고? 네,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 수요 공급에 관계되는 경제 파트 단원을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집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기출 문제집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기출 문제를 좀 쉬었다가 기출 문제 한 30, 40분 하면 될 거예요. 좀 쉬었다가 기출 문제 하도록 하죠. 좀 쉬죠.